저는 비동일계였지만 학점을 잘 받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수진 효은입니다. 효은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가 뭔가요? 저희가 만났다는 건 오늘 편입 관련 이야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편입 전뿐만 아니라 편입 후 대학생활까지 많은 편입생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편입 이후의 대학 생활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터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편입생분들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편입 후 대학 생활에 걱정이 많으신 편입생분들을 위해 저희 크리에이터 오늘도 달려봅니다. 렛츠 고! 짠! 네, 저희가 이렇게 편입생분들께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변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가장 중요한 편입생 졸업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입생분들은 문이과 상관없이 전공 60학점을 꼭 채우셔야 해요. 이 이외에도 확인해야 할 졸업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필히 취득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꼭 해야 하는지 등의 졸업 요건을 꼭 숙지하셔야 해요. 네,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편입한 해 기준이 아니라 신입학 후 동일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저는 2019학년도 편입을 해서 17학번인데 19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7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확인을 안 하면 예를 들어 17학번 이후부터는 봉사활동이 필수가 된 학과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러한 졸업 요건은 학교 사이트에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거 전과, 다전공, 교환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교도 전과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복수전공, 즉 다전공, 저희 학교에서는 다전공이라고 하죠. 다전공과 교환학생은 가능합니다. 수진님 다전공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저 지금 다전공을 하고 있는데 중어중문학과로 편입을 해서 현재 국제무역학과를 다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 후에 다전공을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이게 3, 4학년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1, 2학년 과목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 2학년 수업을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조금 수월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 이후에 다전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졸업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편입을 한 후에 다전공을 하게 되면 3학년 으로 다전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른 재학생분들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적대에서 수강했던 과목들을 일부 인정을 받는다면 들어야 되는 학점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졸업이 빨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직전 학기 성적이 3.7 이상 받게 되면은 3학점씩 추가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문과 기준 17학점에서 20학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활용을 하신다면 다전공을 하더라도 2년 안에 졸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신청은 1월과 7월에 하기 때문에 편입한 직후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기를 다니시다가 7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전공 할 때 유의사항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전공에 선발된 연도의 요람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17학번이지만 다전공 선발은 20학년도에 됐어요. 그렇다면 20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교환학생은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시점에 6학기 재학 중 혹은 휴학 중인 학부 편입생이어야 하고요. 또는 7학기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인 학부 편입생이어야 합니다. 학부 편입생은 한 학기를 초과해서 해외에서 수학을 할 수 없고요. 해외 파견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는 7학기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 시점 기준 총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원 시점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외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토익 785, 토플 80점, IELTS 6.0, JLPT 2급, HSK 5급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에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와! 2년 안에 졸업이 가능한가요? 답변은 보통은 2년 안에 졸업이 가능하나 단 예외도 있다인데요. 맞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들은 모두 교양 과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공 60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계로 편입하신 분들이라면 전적대에서 수강하신 과목들 중에서 뭐 겹치는 과목이 있어 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들어야 되는 그 60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졸업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비동일 계열인 경우는 대부분의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교양 처리가 되어서 전공 60학점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동아리, 대외활동, 편입생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소진님이 정말 답변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편입계의 인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편입을 하고 나서 한 활동들을 뭐 말씀을 해보자면 밴드부, 원어연극, 지탭, 해커톤, 현재 크리에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무려 1년 반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편입생이니까 3학년이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진 않았나요? 아, 사실 저도 처음에 뭐 가입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3학년인데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나 빼고 다 새내기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밴드부에 처음 가입했을 때 저 빼고 다 새내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통된 관심 분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 소재도 끊이지 않고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즉 나이, 편입생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고 늦게 학교 들어온 만큼 많은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저는 이거 학업 성적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효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동일계로 편입해서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효은님은 비동일계 편입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비동일계였지만 학점을 잘 받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잖아요. 교수님께서 추가로 화상 강의를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수업 시간 미진했던 부분 보강을 했더니 전적대학에 비해서도 학점을 좀 잘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동일계여도 선배님들,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도 학점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잠, 돋바 관련 질문입니다. 효은님은 뭐 과잠이나 돋바 구매하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과잠, 돋바 두 개 다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신입생분들이 과잠이나 돋바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를 하는데요. 저희 과의 경우에는 3학년 과대분께서 일일이 연락을 취해주셔서 보기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과잠, 돋바 모두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를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받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 해 디자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입생들과 같은 디자인, 재학생들과 다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과대분께 과잠, 돋바 언제 구매할 예정인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잠, 돋바를 구매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학교 공식 굿즈몰 쿠몰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과잠, 돋바 이외에도 학교 공식 티셔츠, 후드티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재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님, 편입계 인싸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학생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강총회, 종강총회, MT, 학과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학생, 동기, 후배, 교수님들까지도 친해질 수 있다고요. 비밀이구나. 저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학기가 운영되면서 이런 학과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어떻게 사귀었냐? 바로 수업 시간을 활용했는데요. 화상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때 이루어지는 팀플이나 작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은 편입생에 대한 교수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비동일계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진로에 관련된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과 1대1 화상 상담을 통해서 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일계로 편입하신 여러분들 진로 고민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편입생인지 물어봐 주시고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또 편입 선배들까지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교수님들 덕분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편입생분들이 편입 후 궁금해하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편입생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편입 이후 대학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